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강 듣는 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은 거의 대인강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인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공부를 하던 당시에는 인강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첨단의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저희 때는 주로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인강이라는 게 조금 생소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어떤 그런 원격 강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강의 듣는 것도 많이 보고, 친구들이 보통 뭐 민법 같은 경우는 채권법 70, 80개, 그 다음 민법 총칙이 한 5, 60개, 그 다음에 물권법이 한 또 70개 정도 테이프를 막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를 다 듣는 친구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도 저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공부법 자체가 어떤 시간의 손실을 가장 줄이는 공부를 저는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런 점들을 제가 이번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랑 요약서가 이렇게 제가 나눠놨는데 되게 단순화를 시켰어요. 왼쪽이 교과서, 오른쪽이 요약서인데, 교과서는 특징이 이렇게 약간 무미건조하게 돼 있어요. 전반적인 어떤 이어지는 문장의 형태로 돼 있고, 요약서는 딱 떠먹기 좋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교과서는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좀 더 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요약서는 암기라든지 정리 암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책이 더 낫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들이, 특히나 이제 학원 강의 같은 경우는 요약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의의 효율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요약서랑 교과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학습 효과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을 때 이게 극대화가 되는지 그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이 교과서죠. 교과서를 머리에다 집어넣으면은 지금처럼 지식이 선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선의 형태로. 그래서 내가 막상 시험을 칠 때는 이 중에 어떤 거를 꺼내서 시험을 쳐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약서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나 법리를 적용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나 암기에는 도움이 많이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이 지식들이 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즉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슬들이 모아져 있는 게 요약서고, 이제 어떤 실이 모아져 있는 게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과서랑 요약서를 다 보면 되겠네. 아주 베스트 초이스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교과서를 봤을 때의 문제점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식들 중에 내가 어떤 거를 뽑았어야 될지가 선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약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의 독서법을 제가 이름을 붙인 거를 구조화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트리밍 그리고 컬러링에 해당하는 작업들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원리를 모른 채로 책을 망가뜨릴 우려가 조금 있어서 제가 다음에 영상을 조금 더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블로그 글도 지금 다 저희 수강생 공개로만 바꿔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신다든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법은 따로 있어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부분은 요약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이 요약서죠. 여러분들이 어떤 옛날 고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약서가 좀 더 익숙하실 텐데, 요약서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구슬들을 이어주는 그 실이 빠져 있어요. 즉 이해, 논리 이런 게 빠져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이게 정리나 암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약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과정은 바로 지식의 이해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머리에 넣은 지식이 1번, 2번, 3번, 4번 지식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머릿속에 어떤 순서나 논리 구조라는 실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물음표가 돼요. 이 지식 자체는 머리에 있지만 얘가 어떤 연관 구조를 가지고 다른 지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5번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도 얘는 이제 새로운 물음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총 5개가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지식이. 그런데 뭐가 1번이고 뭐가 5번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그 강사분은 당연히 1, 2, 3, 4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논리 구조도 다 있죠. 그거를 보통 섞어가지고 쭉 강의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약서라는, 즉 구슬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강사분이 얘기해 주시는 결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말과 활자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활자대로 말을 100%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간 이해를 잘못하거나 집중을 못하게 되면 지식들이 똑같은 지식이라는 걸 인지를 못한 상태로 이게 머리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강사분과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오늘 범위에서 공부는 1번부터 4번까지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의 지식은 한 7개 정도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시험 문제를 못 풀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지식 형태로 정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의를 잘못 활용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사분께서 얘기해 주실 때 어떤 제도의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화려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빨리 스킵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어차피 내가 책을 펼치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들고 있는 재료를 봐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강의를 빨리 넘기시고 대신에 그 해당 제도라든지 어떤 결과들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유, 근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된 지식의 형태는 지금처럼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고 이어주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는 이제 강사분한테는 내가 이런 논리 구조를 얻었죠. 그 다음에 내가 책을 펼치면은 이런 어떤 지식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지식체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결국에는 결론과 이유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가 돼요. 1, 2, 3, 4라는 지식체계가 이유를 통해서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1, 2, 3, 4라는 파이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면서 사실은 그건 책을 펼치면 나오는데 더 중요한 다른 게 좀 험불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못해서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론에 대해서 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면은 빨리 스킵을 해서 넘어가세요. 이게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강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던 과정들을 실제 내가 강의를 들을 때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미지를 갖고 들으면 되냐면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내가 지식 형태는 1, 2, 3, 4라는 것이 어렴풋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 집에 가서 내가 얘를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정도로 만드시고 나머지 모든 에너지를 이 이유, 근거, 이 지식들을 이어주는 데다가 쏟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바로 공부의 대상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복습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해당 강의가 끝나고 나서 10분이에요. 그 강의 동안 내가 오늘 집에 와서 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 내가 뭘 얻어갈 것인가를 그 순간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집에 와서 복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동영상을 쭉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 말을 모두 여러분들이 음성을 외우실 수 있나요? 아마 못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활자의 형태로 돼 있으면 이 음성을 이걸 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의 형태로 들으셨을 때 걔를 반드시 10분 정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들었을까 꼭지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활자화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음성으로 들으시면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방금 동안 강사가 도대체 몇 개의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라는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효율적인 수강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치는 분들께는 쉬는 시간에 바로 야 이번 시간 끝났어 하고 쉬지 마시고 잠시 앉아서 방금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꼭지를 꼭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습관이 드시면 강의도 조금 빨리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머리에 훨씬 많이 남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림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왼쪽 그림처럼 되면 안 돼요. 지식의 결과만을 남기는 형태가 돼버리면 내가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게 시험까지 연결이 안 돼요. 즉 아웃풋을 내가 산출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을 내가 시험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려면은 강사가 말을 해준 그 이유, 근거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리소스, 도구 중에서 어떤 결과 부분을 합쳐가지고 내가 이거를 조합시킬 수 있는 걸 공부를 해야지, 그 해당 시간에 어떤 굳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망각의 대상이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고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예로 들면 주식회사 이윤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윤규를 운영할 때 내가 선택한 방식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이게 리스크 관리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수험이라는 게 자기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그걸 점검하니까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나침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방향성을 꼭 잡고 이걸 끌고 나가셔야 성공적인 수험 항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강의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과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머리에 남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부니까요. 즐겁게 임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